제가 지난 4년간 또 그런 전략을 새 정부가 추진을 하며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압축적이고 고도성장의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궈왔던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압축적이고 고도의 성장을 많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자원이 몰려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죠. 서울 수도권.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가고 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 하나의 1급 체제를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것은 이미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1% 이하, 0%대 0.8%로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2%가 깨졌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최적화된 조합을 이뤄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게 2%가 깨졌습니다. 미국이 수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2%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 수준에서 잠재 성장률이 2%가 꺾였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안이 있냐? 출생률은 계속해서 낮아지죠.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면서 지방은 소멸위기, 완전히 빈사 상태로 빠져가고 있고 어디서 답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이 상황은 서울 수도권 1급 체제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지방자치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정한 산단을 꾸려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한계에 부닥치고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양수산물을 부산으로 이전시켜가지고 이 해수부 부산 이전의 마순물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1급 체제로는 답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더 장착을 해야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실크로드 길이 열렸을 때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대서양을 건너가 인도양을 건너가지고 유럽까지 향신로 길이 열렸을 때 그리고 최근 150년 사이에 수에즈 운하라는 그런 새로운 바닷길 백길이 열렸을 때 이 세계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고 때로는 새로운 경제 패권 질서가 급격하게 바뀌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실크로드 길과 향신로 길, 수에즈 운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커다란 혁명적 변화가 이 북극 항로에 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극항로는 새로운 문명사적 변화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극의 얼음이 언제 녹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얼음이 녹고 난 뒤에 그러면은 기항지도 없는 곳에 상업운행이 가능하냐? 상업운행 가능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냐? 돈 벌 수 있냐? 그리고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북극항로 이야기하는 거 똥구름 잡는 거 아니냐? 다 맞습니다.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고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5년을 더 하겠습니까? 10년을 더 하겠습니까? 국제정세는 늘 이익을 따라서 재편되기 마련입니다. 이미 중국은 컨테이너선을 띄우고 있고 LNG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이미 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39조 원이라고 하는 북극항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요, 최근에 쇠빙선을 15척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이 북극항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을 하고 있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북극항로에 가장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이 대한민국의 부산이라는 곳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아직 북극항로에 선도하기는커녕 준비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그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켜가지고 북극항로를 선도하고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이제는 올 연말이 되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상하이항과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입니다. 우리 부산 한번 볼까요? 항만 인프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7위, 환정량 기준 세계 2위, 그리고 진해 신항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지금 40선석인 부산 신항에다가 진해 신항까지 하면 66선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1등 항만이 됩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쇠빙선, 내빙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쇠빙선, 내빙선 이미 건조한 실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부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이 조선벨트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벨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인프라, 조선기자재, 미용산단의 조선기자재 업체들 엄청 있습니다. 선박수리업체의 전체 70%가 바로 이 동남권에 있습니다. 운송업체의 63%가 동남권에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의 50%가 이 동남권에 있습니다. 전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73%가 여기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 인프라 잘 돼요. 조선 인프라, 그리고 해운 인프라도 봅시다. 부산항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269개의 전 세계 전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269개 전 세계 전기 노선을 가지고 있고 항만 연결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4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울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포항의 철강,
부산, 울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조선산업, 빅3 조선업체가 여기 다 있어요. 조선기자재 전부 다 있어요. 이런 항만 배후의 수출용 산업단지들이 제대로 인프라를 제대로 깔고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 인프라. 오늘 우리 부경대학교 총장님, 동아대학교 총장님 와 계시는데요. 국립부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창원대학, 동아대학, 여기에 조선해양 관련 학과들이 전부 개설이 되어 있고 맞춤형 인재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도 준비가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처럼 항만 인프라 경쟁력이 있습니다. 조선 인프라, 해운 인프라, 배후의 산업 인프라, 인재 인프라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제각각이었습니다. 제각각.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뭐 알아서 뭐 잘하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인프라 위에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사실상 사법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유치하고 HMM, 오늘 HMM의 전정근 노조위원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HMM과 같은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남투자은행까지 이 4종 세트를 기존의 인프라와 바로 믹스를 시켜가지고 극단적 수준에서 시너지를 낸다면 한반도 남단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새로운 서울 수도권을 하나 더 만든다. 그 새로운 서울 수도권을 저는 해양 수도권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GRDP가 지역내총 생산유죠. 2,500조 정도 될 겁니다. 전체 GRDP 2,500조 중에 서울, 인천, 경기가 1,300조입니다. 53%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전부 3%, 4%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부산, 울산, 경남 2,500조 중에 한 350조 됩니다. 경남이 5천, 전체 GRDP의 경남이 5.7%, 부산이 4.7%, 울산이 3.7%, 나머지 지역도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우리 후손의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여기저기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서울, 인천, 경기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1급 체제, 이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을 이 한반도 남단에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항로가 열리게 되면 그 직간접적인 경제권력은 부산, 울산, 경남에만 한정되지 않을 겁니다. 여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여수, 광양, 부산, 울산, 거제, 포항까지 이어지는 이 동남권력이 북극항로 경제권력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항에 액화 화물선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 다,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받겠지만 LNG, 뭐 석유, 운반선 이런 거까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여수, 울산항, 여수, 광양항, 울산항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화시켜서 발전시키고 컨테이너는 부산항 중심으로 가고 포항은 철강, 제철, 산업 원자재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특화시킨다면은 북극항로의 경제적 영향력은 부산, 울산, 경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수에서 포항까지 아우르는 서울 수도권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크기의 경제권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1급 체제를 극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위태롭게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성장 엔진 하나를 가지고 달달달달 날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모멘텀과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서는 적어도 5년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동남투자은행 만들고 회사전문법은 유치하고 HMM을 비롯해가지고 회사전문법,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해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것이 성과 먼저 내고 뒤에 따라가서 성과 또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행정의 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추진기구가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든 총리실 직속으로 하든 국가항로위원회를 만들고 이 국가항로위원회에서 로드맵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행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항로 추진 전담본부를 해수부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법제, 국가항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와 계시지만 글로벌 허브 도시법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이런 과제들이 또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전제에서 무슨 부산시장 이야기, 세상 전체에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라도 감히 보통 크지하고서는 자기 선거 때문에 정치의 유불리 때문에 이 중앙정부를 부산으로 내려보내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좁게는 부산, 울산, 경남을 위한 공약이긴 하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문제의식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한반도 남단에 시간 많이 지났죠. 네, 한반도 남단에 서울 수도권을 능가하는 경제권력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시대를 여는 첫 장관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좁게는 부산, 넓게는 대한민국의 성장행진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것으로 기억에 남는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준 시장님, 제가 잘 모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을 잘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부산에서 열어젖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